작년에 아주 흥미로운 책이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6월 23일 오전 5시입니다. 나종일 국정원 해외 담당 차장, 그리고 주1대사, 주영대사를 지내신 분이고 많은 저서를 남긴 분이죠. 이분이 쓴 장승택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승택이가 왜 처형되었느냐 하는 그 책을 보면은 북한 정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각을 하나 제공합니다. 이 나종일 교수는 장승택과 김정은의 노선이 충돌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장승택은 중국식 개혁 개방 쪽으로 가자는 쪽이었고, 김정은은 그렇게 하면은 세습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세습 체제가 유지되지 않으면은 한반도의 주체 사상과 노동당 규약에 서 있는 노동당의 목적인 한반도의 주체 사상과,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공산화의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 여기서 근본적인 노선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승택이가 처형된 것은 바로 수정주의, 일종의 기회주의자로 비쳤겠죠.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이 존재하는 목적과 다른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거된 것이다. 이렇게 노선 투쟁으로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목표는 뭐냐? 지금쯤 북한이 왜 핵개발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조갑제 TV를 시청하시는 분이라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다면은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야 당연하게 북한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않느냐, 3대 세습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체제 보장을 해달라, 적대를 포기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하는 거 아니겠느냐. 즉 수비용이다, 이건 방어용이다. 한국의 역대 좌파 정권은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고 대다수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나종일 우리 교수가 했던 바로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살 길이 뭐냐, 북한 정권이 계속 존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를 생각해 볼 때 장승택의 개혁개방 노선과 김정은의 대남 적화 노선이 충돌하는데, 결국은 김정은 정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적화통일입니다. 그리고 그 적화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가 바로 핵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3대 세습체제의 존속, 그리고 3대 세습체제의 영구적인 존속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소멸, 즉 대한민국 공산화, 이건 하나가 묶여 있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인식을 하셔야 되겠어요. 다시 반복하면 북한의 핵무장과 3대 세습의 존속과 대한민국 적화통일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북한은 핵무장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핵무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적화통일이라는 이 체제의 존립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고 3대 세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모든 게 보입니다. 뭘 보이느냐? 절대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이번 트럼프와의 싱가포르 회담도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고, 핵을 포기하고 무슨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고, 핵 보유국 입장에서 군축 회담을 하는 정도로 만나가지고
앞으로 가지고 있는 핵 역량 중에서, 핵 미사일 역량 중에서 요거 자그마한 것만 떼어주고 미국으로부터는, 한국으로부터는 막대한 양보를 받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인질로 딱 잡고 그 다음부터는 핵전 무장 상태인 대한민국을 서서히 흡수해 가지고 결국 소멸시켜 버리겠다 하는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냐?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 그거 별거 아니다가 아닙니다. 북한 노동당 규약은 아무리 수령이라도 지키지 않을 수 없고, 노동당 규약 목표대로 북한 노동당 정권이 지난 70년 동안 그 길을 걸어왔는데, 또 그것 하나를 위해서 모든 국가 체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면 북한 체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 있는 논리도 무너져 버립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는 적화용이다, 수비용이 아니다 한다면은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북한 핵이 체제 수비용이라고 생각하면은 위협만 가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하자는 대로 뭐 한미 군사 훈련도 중단시키고 하자는 대로 주한미군도 물리고, 그렇게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한 유력한 유일한 무기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이 어떤 양보를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양보를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져 주는 것. 대한민국이 사라지면은 그때 가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지도 모르고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전에는 핵 포기란 것은 없습니다. 핵 포기하면은 3대 세습 체제 날아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적화를 포기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적화 포기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3대 세습 체제는 존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3대 세습 체제는 뭡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 김일성이가 한민족의 시조다, 중시조다,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국가는 북한 노동당이 되어야 한다. 한민족의 챔피언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단이다, 미국의 식민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이죠. 북한의 우리는 대남 적화 통일이라고 합니다만은 북한은 그 노선을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이라고 합니다. 민족 해방은 미국을 몰아내고 식민지인 남한을 해방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민족 해방입니다. 민주주의 혁명은 한국 안에서 노동자가 집권을 하는 그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그걸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이 전략을 통해서 반미 그리고 남한에서의 좌익 혁명을 추구해왔고, 지금 북한은 그 결정적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말로 하면은 대사변을 일으킬 수 있는 결정적 찬스를 잡은 것은 바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밀어붙이는데 혁명의 보검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무장을 했다 이거죠. 핵무장을 했다. 지금 결정적 시기다. 더구나 나종일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정은 정권이 지금 코로나로 몰려 있습니다.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류가 지금 북한으로 많이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보 교환이 막 돼요. 한국을
선망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시장이 확대되면은 당의 영향력은 줄어든다.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3대 세습. 한쪽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또 한쪽은 핵무력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부적으로 체제가 흔들리는데, 그러나 핵무기가 있으니까 또 찬스도 있다. 이럴 때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는 거죠. 김정은은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핵 무장 능력과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합시켜 가지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에 따른 대한민국 접수, 대한민국 무력화에 착수한다. 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3대 세습 체제가 무너진다. 3대 세습 체제 붕괴냐 아니면은 대한민국 적화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한 3대 세습이 계속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 적화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김정은이 살 길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길밖에 없다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선택이 있으면 위험한 선택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부로는 시장이 확대되고 해서 민심도 흉흉해지는데 적화통일에는 좋은 찬스가 생겼다. 지금 김정은의 최근 올해 들어와서의 전략이 바로 남한 공산화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영구적 존속을 위해서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있는 한은 요사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항상 불안해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지키고 뿌리를 내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살 길은 자유통일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살 길이 적화통일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남북과의 본질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노리는 김정은 정권과 민족 공조란 이름 하에서 지금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족 공조는 그 말 그대로 반미죠.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합니다. 민족 공조와 한미동맹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27 선언에 민족 공조 해가지고 자주통일한다는 합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위기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핵이고 하나는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죠. 교과서에서 왜 자유민주주의를 뺍니까? 교과서에서 왜 대한민국의 생일을 뺍니까? 그렇게 하면은 한반도에서 자동적으로 유리해지는 집단이 누굽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이라기보다는 김정은이죠. 3대 세습 독재자, 민족 반역자.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수호자인데, 헌법의 수호자인데 민족 반역자 편을 들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한반도의 대결 구도는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입니다. 북한 주민도 우리 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민족 반역자 편에 서면은 한민족 전체와 적대 관계에 들어간 겁니다. 어쨌든 북한의 핵과 3대 세습 체제와 대한민국 공산화,
요 세 가지 개념은 한 덩어리다. 삼위일체다 하는 점을 놓치지 않으면 요사이 남북관계 핵 문제에 돌아가는 것을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